통찰케 하죠. 또 역경에 고난에 쌓인 주인공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걸 봄으로써 위로와 위안도 얻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융통성이 있게 되고 조금 더 우리의 건강한 자신과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힐링 시네마의 강점이자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데니 웨딩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영화적 고양감, 시네마틱 일레버레이션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가슴이 열리고 소름이 돋고 몸이 뜨끈해지고 울고 내가 정말 더 높은 가치와 진정한 내 자신을 향해서 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 영화가 또 보고 싶어지고 힘들 땐 그 영화 장면이 생각나고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시네마틱 일레버레이션, 영화적 고양감이고 이런 영화적 고양감을 주는 영화가 결국 힐링 시네마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재직하고 있는 연구소에서는 매해 올해 힐링 시네마를 뽑아요. 근데 2010년도 힐링 시네마는 뭐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치유적 영화로 손꼽았던 작품입니다. 이창동 감독님의 시. 환자분은 지금 알츠하이머병이세요. 흔히 치매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전 멀쩡해요. 지금은 아주 초기시거든요. 처음에는 단어 중에서도 명사가 기억이 안 나시고 그 다음에는 동사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이창동 감독님 영화는 늘 고통에 빠진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죠. 이 시 속에 있는 미자, 아름다운 여자거든요. 근데 세상의 고통과 추함에 직면합니다. 시 때문에 우세요? 시 못 써서. 선생님, 시상은 언제 찾아와요? 시상은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찾아가서 빌어야 돼. 사정을 해야 돼. 그래도 줄등말등해요. 시 참 잘 쓰시네요. 아니에요.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나도 요새 시를 써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어떻게든 그 아름다움을 잃어갈 수도 있죠. 치매를 통해서. 하지만 아름다움을 되찾으려는 미자를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시가 죽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시심, 서정성이 죽어가는 것은 시가 죽으려 들기 때문이 아니라 시를 쓰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죽어간다는 것을요. 우리 시대의 오아시스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름다움을 보려는 마음이 살아날 때 생겨난다는 것을 저는 이창동 감독님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치료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영화 치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조력적 치료, 상호작용적 치료, 그리고 표현 영화 치료, 영화 만들기 치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자기조력적 치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힐링 시네마를 보고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거나 결정을 내렸다거나 혹은 감동을 받아서 너무너무나 상처를 치유받았다거나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냥 제가 좀 마음이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냥 흥미 위주로 그냥 한번 웃고 그러면 내가 좀 속이 시원하겠지 해서 그냥 좀 재밌는 영화를 많이 보면서 이렇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근데 또 다른 분이요? 있으세요? 박현선 아나운서님. 네. 어떤 영화가 내 인생의 힐링 시네마세요? 제가 재수했던 시절에요. 네. 4월 이야기 보면서 네. 대학생 되면 저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지낼 수 있구나. 연애도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게 바로 자기조력적 치료예요. 스스로 하는 치료란 뜻이에요. 이제까지 선생님들은 스스로 하는 영화를 보고 치료를 하셨죠? 네. 그렇다면 저는 어떨까요? 예, 저도 영화를 보고 굉장히 인생에 중대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그 영화평론가가 된 후에 박사 논문을 못 썼어요. 근데 제가 또 결혼도 해서 애도 낳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걸 심리학에서 접근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박사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좀 늦었거든요. 영화평론가 하느라고 중간에. 그리고 또 애도 낳고 싶어요.
또 제가 또 늙었어요. 그래서 또 애도 안 낳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나 영화 박사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다 막 교수 되고 박사하고 이러는데 어찌해야 되나 하는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어느 날 시사회 가서 제가 이 영화를 봤습니다. 바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였어요. 저는 이 영화 속에서 톰 행크스가 이제 외딴 섬에서 4년 동안 살아요. 그러니까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 얘기거든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랑하는 여자는 이 톰 행크스가 죽은 줄 알아요. 밤에 톰 행크스가 찾아와요, 이 여자를. 그런 다음에 물어봐요. What happened to you becoming a professor? When your plane went down, everything just sort of got put on hold. 그때 톰 행크스가 꼭 절 향해서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 할까 말까 한다고 하면서 이 남자한테 선물을 줍니다. 그게 뭐였냐면 차예요. 둘이 썼던 차를 안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이렇게 꺼내면서 톰 행크스가 그냥 무식결에 물어봐요, 이 여자한테. You think you're going to have more kids? I don't know. Kind of confusing right now. You should. I mean, really, you should. I would. 저요, 이 영화 보고 애 낳았어요. 박사하는 대신에 박사 논문 쓰기 싫어합니다. 저는 이 영화 보고 인생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 박사하는 걸까? 애 낳는 걸까? 아니야, 애 갖는 거야. 더 늦어져도 설사 교수가 못 되더라도 더 본질적인 건 아이를 갖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즉 이 영화 캐스터 어웨이는 추방됐다는 뜻인데 문명의 시간에서 추방된 이 톰 행크스가 이 문명의 시간, 양화된 시간, 저축할 수 있는 시간에서 쫓겨나서 깨달았던 건 질적인 시간, 순환하는 시간, 그리고 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 잊을 수 없는 대사 중에 하나가 인생의 파도가 다음번에 뭘 가져다 줄지 기다려야 한다고, 그때까진 keep breathing, 계속 숨을 쉬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또 시련의 시간을 겪으신 시청자분들 반드시 있으실 건데요. 인생의 파도가 뭘 가져다 줄지 기다려 보시라고. 그리고 계속 그동안은 간단하게 숨을 계속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또 다른 영화 치료 방법에는 상호작용적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영화 치료를 하는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왜 자기 조력적 치료만 하지 않고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상담을 하면 더 치유가 잘 될까요? 그 이유는 중이 제 머리에 못 깎는다고 내 문제는 보기가 일단 어렵죠. 그 다음에 영화라는 게 약하고 비슷해서 볼 때는 효과가 큰데 보고 나서 극장문을 나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레포트에 시어머니 생신에 다 까먹는 거예요. 예, 효과가 좀 떨어지면 또 영화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적인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 쪽의 삶과 영화를 연결시키는, 그걸 브리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화 치료에서는. 이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함으로써 더욱더 영화 치료의 치유적 효과를 배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상호작용적 치료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비디오나 동영상이나 영화를 활용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영화 찍기 자체가 대단히 주체적인 경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경험이죠.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아주 짧게 보여드릴 영화는 환자나 내담자분들은 아니시고요. 워크샵에서 영화 치료를 배울 수 있는 워크샵에서 영화 만들기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제 제자들도 여기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영화를 갖다가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 놨어요. 콩나물국밥이라는 영화인데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들, 그러니까 영화를 찍고 스스로 만들었죠.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 만에 만든 영화예요. 하루 만에. 여기 있는 주인공들은 죄다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글씨를 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물도 먹어봅니다. 눈을 감고 먹어보고 왼손으로 써보고 발가락으로도 써보고